안녕 여러분, 인터라켄 사라엄마예요. 11월도 이제 딱 한 주도 안 남았어요. 곧 12월이 될 텐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사실은 11월이 휴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한국을 가지 않고 집안 정리 중에 있어요. 집안 정리만 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해서 올 2024년 1월 2일 날 찍어 놓았던 하더 포체테 퍼레이드 축제 영상을 편집해 보려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하더 포체테 퍼레이드가 볼거리가 너무 많고 또 하더만리라고 하는 하더 쿠룸이라는 우리 인터라켄 하우스 마운틴을 배경으로 하는 전설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퍼레이드 행사 그리고 전설 이야기 또 인터라켄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영상이 거의 1시간 이상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더 포체테라고 매년 1월 2일 날 개최되는 이 페스티벌 축제에 빠질 수 없는 우리 동네 베델리 러셀 밴드의 굿겟 무직 공연을 먼저 소개하려고 해요. 내년 2025년 1월 2일에 혹시 인터라켄에 머무시는 분이라면 꼭 마르크트 광장에 가셔서 하더 포체테 페스티벌 퍼레이드도 관광하시고 또 목재 가면 쓰고 퍼레이드 하기 전에 이렇게 오전 11시 마르크트 광장에 가시면 굿겟 무직 공연을 무료로 보실 수 있거든요. 우리 베델리 러셀 밴드의 훌륭한 연주도 무료로 감상하시고 또 길거리 음식들도 많이 파니까 이것저것 스위스 전통 요리도 맛보시면서 많이 추우시면 또 이날만 특별히 판매되는 포체 수페도 있으니까요. 뜨거운 수프 한 그릇 들고 11시부터 시작되는 러셀 밴드의 굿겟 뮤직을 감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굿겟 무직은 스위스에서 기원한 전통적인 음악 스타일인데요. 주로 파스나흐트라고 하는 스위스 카니발 축제에서 연주되는 음악입니다. 특징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약간 독창적인 사운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굿겟 무직을 배경으로 하더 포체테 페스티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작권에 침해를 받지 않아요. 이 독창적 사운드이기 때문에 주로 트럼펫이나 트럼본, 투바 같은 관악기와 드럼, 타악기 위주로 연주가 되고요. 스위스 각 지역마다 굿겟 무직 스타일이 있어요. 특히 바젤이나 루체른 같은 큰 도시에 파스나흐트 축제는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여러분이 혹시 또 1월이 아니라 또 2월경에 스위스 어느 지역에 계시다면은 반드시 이 스위스 전통 축제 행렬 음악인 굿겟 무직을 감상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라셀 밴드는 우리 스위스 굿겟 뮤직 밴드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인터라켄으로 중심으로 하는 베델리 지역과 그 주변에서 활동하는 밴드입니다. 창단은 1970년 후반에 했다고 하고요. 우리 지역 주민들과 음악 애호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취미 활동으로 할 수 있는 밴드가 되겠죠. 대부분 이제 지역 축제나 소규모 퍼레이드에 가서 연주하면서 점차 인기를 얻었다는데 지역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 가서도 공연을 펼치기도 하고요. 라셀이라는 밴드의 이름은 독일어에 딸랑이 있죠. 소음 이렇게 내는 딸랑이 같은 그런 의미고요. 베델리라는 뜻은 이제 마찬가지 독일어인데 스위스 독일어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표준 독일어랑은 조금 다른데 보덴이라고 하는 땅의 의미입니다. 베델리.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는 인터라켄을 베델리라고 부르고 있는데 뜻은 충적 평야라는
작은 평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바로 이곳이 두 호수, 툰 호수와 브리엔츠 호수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빙하와 이제 강이 운반한 태적물로 형성된 평야, 예, 그거를 빼델리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 라셀 밴드는 빼델리 라셀 밴드라고 하니까 우리 호숫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당연히 인터라켄 주민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동네 밴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실 저는 인터라켄 마을에만 25년째 살고 있지만 1월 2일 하더 포체테 축제에는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곳이 세계적인 관광지다 보니까 연말 연시 중에서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끼고 새해가 시작되는 그 주간이 골든 위크라 굉장히 바쁜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쉬는 날 쉬지를 못하고 항상 이제 일을 했었는데, 이날은 특별히 제가 꼭 쉬고 싶다 이제 회사에다 요청을 해서 1월 2일을 처음으로 휴무일로 정해가지고 처음 봤어요. 저도 이 공연을. 날씨는 조금 화면에 보시듯이 좀 많이 흐렸지만 눈이나 비는 오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고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 또 관광객들도 흥겹게 즐기는 모습 보면서 이 리듬에 맞춰서 저도 촬영하면서 막 이렇게 같이 따라서 춤췄던 거 기억나요. 매년 1월 2일 개최되는 하더 포체테 축제 관련 영상은 제가 별도로 또 편집해서 올릴 거고요. 오늘은 제가 이 나레이션을 하느라 우리 빼델리 라셀 밴드의 연주를 약간 20%로 소리를 조정하면서 제 목소리 위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별도로 음악을 감상하실 분들은 제 나레이션 없이 오리지널로 제가 편집을 해서 따로 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굿겟 뮤직을 감상하실 분들은 그 오리지널 제 나레이션이 없는 100% 오리지널 사운드를 들으시면 되고요. 또 제 음성 들으면서 배경으로 이렇게 보실 분들은 이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전 11시 시작할 때는 요만큼의 사람이 모였지만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마르크트플라츠에 이제 먹거리들을 팔기 시작해요. 대표 길거리 음식으로는 라클렛, 치즈 라클렛을 빵 위에 녹여서 이렇게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11시경부터 이제 퍼레이드 시작되기까지가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니까 배고프면 점심은 길거리 음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추우시면 1년에 딱 한 번 판다는 수프, 그죠? 포체 수프라고 하는데 요거 사드셔도 좋고요. 뜨끈뜨끈한 국물 이렇게 드시면 추위가 조금 가시잖아요. 사실 이 하더 포체테 올 2024년 1월 2일 날 이 영상을 제가 찍어 놓고 MBC에서 방송됐던 그 프로그램 제목이 뭐였더라? MBC 오늘 저녁 생방송, 오늘 저녁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제가 잠깐 15분 정도 출연을 의뢰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이 영상을 소개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찍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분량 때문에 이 축제를 소개를 못했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싶고요. 저는 내년 2025년 1월 2일 하더 포체테 페스티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정 프로그램을 잠시 요약해 드릴게요. 오전 11시에는 이제 인터라켄 마르크트 광장에서 베델리 라셀 밴드 공연 있고요. 굿겟 뮤직 공연을 보시면 되고요. 오후 1시에서 1시 30분은 어린이 포체니 모임이라고
어린이들이 직접 이제 가면을 만들어서 나무로 된 건데 스스로 조각을 해서 이제 가면 만들어서 쓰고 나와가지고 누가 잘 만들었나 이렇게 대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도 주고 그러는데 그 어린이 포체니 모임이 오후 1시에서 1시 30분 정도 해요. 바로 요 장소 러셀 밴드 공연하는 요 무대 위에서 하게 되고요. 오후 2시가 되면은 이제 포체니 퍼레이드라고 바로 이곳 마르크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마르크트 가세라는 골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운터젠 마을의 슈타트하우스 플라츠를 거쳐 로브렉이라는 동네를 지나 반호프스트라세 그리고 포스트플라츠 호텔 헤이 다시 마르크트 플라츠 인터라켄으로 돌아오는 긴 퍼레이드가 있어요. 이 퍼레이드에서 보면 가면 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뭐 가면을 쓴 수도사 그리고 하더만두 하더쿠름이라는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날이 1월 2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더맨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축제 때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에 대한 배경을 잘 모르면 이게 무슨 퍼레이드일까 조금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미가 조금 덜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베델리 라셀 밴드의 굿겟 뮤직을 들으시면서 저희 베델리 마을의 전설 얘기를 제가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참고하시고 나중에 하더 포체테 퍼레이드에 참석하시면 아하 이런 의미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서 더욱더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베델리라는 단어는 표준 독일어가 아니고 스위스 방언이라고 했어요. 사투리 독일어로 평야, 작은 땅, 편편한 지역을 말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인터라켄으로 알고 계시는 곳이 베델리지만 베델리는 여러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특별히 인터라켄 서역 쪽에 있는 곳 위쪽 마을을 운터젠이라고 하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마텐이라는 동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관광을 하면서 식사를 하고 쇼핑을 하고 융프라우를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는 인터라켄 오스트 동역 그리고 또 서역 그죠? 인터라켄 서역 두 개의 역을 갖고 있는데 그 호수 사이에 있는 마을이죠. 인터라켄 요 인터라켄, 마텐, 운테젠 외에도 그 호숫가 주변의 마을을 통틀어서 이 베델리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관광 명소로 알려진 곳은 인터라켄을 중심으로 하는 하더쿨룸이라는 산과 융프라우 레기온이라고 하는 융프라우 지역의 산간 마을 그린델발트, 라우터브룬넨, 뱅엔, 뮤렌 등등 그죠? 많은 곳이 있죠. 이곳을 다 통틀어 베델리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은 이 베델리 마을에 특별히 인터라켄에 전해 내려오는 하더만리의 전설을 들려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제가 처음으로 인터라켄에 도착을 했을 때 당시에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없었고 교민이라고는 저랑 사라 아빠 단 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때 6개월 비자로 와 있었던 상태라 교민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어쨌든 취업 비자로 계약직으로 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고 한국 사람이라고는 사라 아빠밖에 하나밖에 살질 않았어요. 단 한 명만 살고 있었는데 주로 아시안들은 누가 살고 있었냐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교민이라기보다는 저와 마찬가지로 계약직으로 취직이 돼서 이제 관광지에서 일하는 그런 아시안 분들이 주로 일본 사람들 그리고 가끔 뭐 대만이나 홍콩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어느 날 인터라켄 서역과 동역 한가운데 마을의 가운데 중심지인 회키현마테의 카지노 공원에 저를 데리고 가서는 정면에 산이 딱 보이거든요.
바로 하우스 마운튼이라고 불리우는 하더라는 산인데 그 전망대 이름을 하더 쿨룸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더 산을 딱 가리키면서 너 저 하더 쿨룸 가봤어? 이러더라고요. 해발은 1322m고 하더 쿨룸에 올라가면 아래로는 인터라켄이 보이고요. 투노스와 브리엔츠 호수 사이에 있는 인터라켄, 그리고 눈을 들어 위를 보면은 아름다운 알프스 파노라마, 그 중에서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아이거맨히 융프라우라는 산을 딱 조망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전망대를 가진 곳이거든요. 저한테 하더쿨룸 가봤어? 이래서 아직 못 가봤다 했더니 꼭 한번 가보래요. 그리고 갑자기 그 하더산을 카지노 공원에서 딱 가리키면서 저쪽 하더산에 하더만이라고 사는데 너 저 얼굴 보여? 이래요. 바위 쪽으로 봐봐 이러면서. 아무리 봐도 저는 얼굴 모양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근데 일본 친구가 너 저 사람 얼굴 안 보여? 이래요. 그래서 그때는 못 봤어요. 안 보여서.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저 혼자 카지노 공원을 산책하면서 다시 한번 쳐다보는데 어느 날 딱 그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인터라켄 오시면 카지노 공원에서 정면에 눈을 들어서 올려다 보세요. 산 꼭대기에 카지노 건물하고 똑 닮은 어떤 건축물이 보일 거예요. 그게 바로 해발 1322m의 하더 쿨룸이라고 하는 하더산의 전망대예요. 융프라우 요크로 가실 때 그 할인 쿠폰 이용하시잖아요. 동신항운 할인 쿠폰 이용하실 때 하더 쿨룸도 할인 받을 수 있거나 또는 VIP 패스라고 해서 1일권, 2일권, 3일권 이런 거를 사면 융프라우 외에 이산 저산 모두 무료로 가실 수 있는데 하더 쿨룸도 가실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 하더 쿨룸이 하우스 마운튼, 그죠? 우리 동네를 대표하는 하우스 마운튼이자 또 인터라켄의 전설을 갖고 있는 곳이구나라고 지금 제 전설 얘기를 들으면 아마 하더 쿨룸 관광이 더 재밌고 의미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암튼 지금으로부터 그 하더 쿨룸 얘기를 시작할게요. 그 얼굴을 제가 못 봤다가 갑자기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 하더산에 갇힌 사나이, 바로 하더만이라고 하는데 이 하더만에 관한 전설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그 하더산에 살던 목동이었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빼델리 마을의 수도사 이야기라고도 해요. 근데 1월 2일 하더 포체테 퍼레이드 축제 때 나타나는 하더만은 바로 수도사 전설에 따른 스토리를 갖고 있고요. 제가 두 가지 버전 얘기를 다 해드릴 테니까 혹시 2025년 1월 2일에 인터라켄 계신 분이 하더 포체테 축제에 참여하시게 되면 저 수도사가 왜 나타나는가, 그죠? 제가 마르타라는 소녀이구나. 아마 그 축제 참여하실 때 좀 더 이야기 스토리를 알고 참여하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이해가 빨리 되고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서 제가 수도사 버전이랑 목동 버전 두 가지 전설을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전설은 하더 맨틀리가 본래는 하더산에 살던 목동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목동의 삶은 진짜 평화롭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목동이 탐욕과 이기심에 눈이 멀어서 신성한 영토, 그죠? 산에도 이제 신성한 그 기운이 서려 있는 신들의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침범하는 금지된 행위를 저지르게 돼요. 금지된 사냥을 한 목동은 신의 분노를 사게 되고요. 그 벌로 바로 하더산에 갇혀서 얼굴이 바위로 변했다고 전해져요. 하더 맨틀리는 이후에 이제 하더산 바위 절벽에 얼굴 형태로 남아 있으니
마을을 늘 내려다보고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자신이 이 마을에 살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자연 법칙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계속 그죠?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쭉 그냥 그거를 본인 스스로 느끼고 또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그 얼굴을 볼 때면 자연 법칙을 어기지 말라는 경고의 상징이 되었다고 하네요. 즉 말해서 하더맨틀리의 의미는 인간이 자연의 힘과 신성함을 존중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또 우리 베델리와 인터라켄 주민들에게는 욕심과 탐욕의 위험성을 일깨우는 교훈의 이야기로 전해지겠죠. 그리고 또 인터라켄을 상징하는 하우스 마운틴이니까 그 하더산을 대표하는 전설적인 인물로 관광객들에게도 또 재미있는 볼거리가 되고요. 또 다른 전설은 인터라켄 주변 마을인 링켄베르그, 바로 브리엔츠 호숫가의 한 마을이에요. 그 링켄베르그 마을에 마르타라고 하는 정말 예쁜 소녀가 살았대요. 그런데 그녀가 정기적으로 우리 인터라켄 수도원에 미사를 다녔대요. 근데 미사 중에 마르타를 본 하더 맨텔리가 그녀에게 한눈에 반해가지고 수도사임에도 불구하고 흑심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순진하고 순수한 마르타는 그 수도원에 이제 계시는 우리 신부님인 맨떨리를 단순하게 그냥 너무 신뢰하다 보니까, 왜 요즘 그것이 알고 싶다나 뭐 이런 프로그램에 보면 사이비 종교 교주가 저지른 그 이상한 짓거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 난리가 나가지고 왜 막 그 취재하신 분들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을 텐데 막 성범죄 막 저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수도사도 이 예쁜 소녀를 보니까 이제 딴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얘는 너무너무 순수하니까 이렇게 미사를 보러 갔고 또 거기서 만난 신부님이니까 무척 믿고 따랐겠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마르타가 이제 산에 나무 땔감을 주우려고 이제 산에 갔는데 이 수도사를 우연히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성당이나 교회에서 봤던 그 수도사의 모습과 또 교회를 떠난 산 깊은 숲속에서 만났을 때 단 둘이밖에 없으니까 이 흑심을 품은 수도사가 그녀를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조금 챈 거야, 얘가. 그래서 땔감 하다가 딱 만나서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제 말을 슬슬 걸면서 이 사람이 약간 자기한테 너무 가까이 오니까 이 소녀가 좀 놀라가지고 뭔가 느낌이 있었겠죠. 그래서 눈치를 채고 막 도망을 가는데 가파른 절벽에 딱 다다른 거예요. 그때 이제 하더 만들리가 다가오니까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결국 절벽에서 뛰어내려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신이 그 악한 수도사를 저주해가지고 그 즉시 그냥 돌로 변하게 했고, 하더 만들리는 수천 년 동안 자신의 범죄 현장을 그 하더 산에 갇혀가지고 바위 얼굴로 바뀌어가지고 범죄 현장을 내려다보면서 현재까지 지금 벌을 받고 있고, 또 하더 만들리의 암벽 바위 얼굴은 여러분들이 그걸 쳐다봤을 때는 인터라켄이 친절하고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만이 사는 곳이구나를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하게 해준다고 할까요? 나쁜 놈 천벌을 받으니까 인터라켄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착하고 친절하고 순수한 사람들이다, 뭐 이런 의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년 1월 2일에 개최되는 전통 축제 하더 포체테 퍼레이드를 볼 기회가 되신다면
왜 그 행진할 때 목재 가면 쓴 사람 중에 수도사도 나타나고 하더맨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마르타 그 소녀도 나오거든요. 그 의미를 제가 오늘 소개한 전설을 이해를 하셨으니까 아마 그 축제가 더 재밌지 않을까 싶고요. 하더 포체테 퍼레이드는 제가 따로 영상을 편집해서 또 올려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 긴 영상인데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바라보아 주시고 마음 댓글 항상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댓글쟁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댓글쟁이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요. 제가 별도로 이 굿겜 뮤직만 따로 듣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 나레이션 없이 그냥 우리 베델리 라셀 밴드의 굿겜 뮤직 영상도 따로 올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2024년 연말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